시그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마 공식. 근데 이건 나중에도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잡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면 시그마 여기에 일반항에 상수 그리고 1차식 그리고 2차식 거기에 3차식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지수꼴 얘는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네가 나머지 아니면 다시 우리는 시그마 이번 숙제에 했던 것처럼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됐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거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K가 명령어가 아닌 C가 있었어요. 이거 공식 있죠? 어떻게 됐어요? 네, C 곱하기 N이요. 이렇게 공식이 나왔었구나.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 K에 대한 1차식으로 K만 쓰여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얘는요, 얘 하나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이때 지금 K 쓰여 있잖아.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 합식으로 갖다 써도 되겠지. 근데 그 등차 수열 합식으로 갖다 쓰다 보니 2분의 쓰여질 거고 한 개수 먼저 써지죠. 한 개수 몇 개야? N개야. 그러니까 N 거기에 첫 항 플러스 끝항이죠. 근데 첫 항은 1이고 끝항이 뭐야? N이야.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래서 얘가 공식이야.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고 쓰여 있으면 이때 공식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요. 이게 공식이구나 라고 외워두셔야 돼요.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에는 K 제곱이라고 쓰여져 있는 2차식이 있대. 근데 그 2차식은요. 이거는 증명을 지금 보여줄 시간이 없어. 그냥 외워주셔야 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냐. 6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N에 N 플러스 1에 거기에 2N 플러스 1이요. 얘가 공식이야. 읽어.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지금 외워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네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번엔 3차식인 K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3차식이었을 때 이 공식은요. 외우는 게 어렵잖아. 이 공식은 1차식, 2식 있었지. 이 식을 계산한 값을 전체 제곱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돼. 1차식 2분의 N은 N 플러스 1이었죠. 그거를 전체 제곱해주면 3차식의 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뭐 남았어? 지수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수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돼 있는데 지수꼴이라고 했잖아. 그럼 지수의 K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저 명령어. 그래서 그게 R의 K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근데 이거 이번 숙제에서 해봤었는데 이거 지금 R의 K제곱 이렇게 쓰여있다 보니까 이거 나열하면 어떻게 되지? R제곱 R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지금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러니까 지수꼴이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문제를 풀자라는 거예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자.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외운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기에다가 숫자가 변해지는 거라서 그 숫자를 갖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공식을 외울 때 니네가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식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1부터였을 때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몇 부터였을 때? 1부터였을 때. 그럼 얘가 1부터가 아니면 1부터인 상황으로 나중엔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1부터가 아니면 1부터인 상황으로 이따가 바꿔주는 연습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문제 갖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여기 상태에서 끝까지 뭐 계산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 문제를 갖고서 봤어. 그럼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 성질에서 더하기와 빼기는 따로따로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더하기 찢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때 거기 상태에서 얘 찢은 계산에서 보니까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 앞으로? 그렇지, 꺼내줬지. 그러니까 여기는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에 거기에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쓴 것 뿐입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뭐야? 이제 얘를 계산하자라고 합니다. 2 곱하기 아까 1차식 있었죠? 공식이 어떻게 됐어?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맞죠?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갖다 쓰는 거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 11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거기에 플러스 여기 상수죠? 그럼 상수였을 때 1부터니까 얘랑 그냥 뭐 하자? 곱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12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는 거겠네. 그럼 110 더하기 10이니까 120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두 번째 문제도 더하기 찢어주시면 되겠죠. 시그마 두 번 쓰기 싫어서 이제 바로바로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이번엔 7까지 k제곱이야. 2차식 어떻게 됐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럼 이제 그거 계산하자. 그럼 첫 번째 거는 6분의 이렇게 쓰여질 거고 n은 7, n 플러스 1은 8, 거기에 2n 플러스 1이니까 15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1차식인 k야. 그럼 1차식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상수잖아. 그럼 이때는 몇이나? 7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럴 때 또 약분하면서 계산하면 되겠지. 여기 상태에서 일단 2로 나눠주면 4 3으로 나눠주니까 5 그럼 5, 4, 20에 7 곱해지니까 140 이렇게 갖다 쓰여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는 2 얘 약분하니까 7, 4, 28 계산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161이요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구나. 됐죠?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k는 1부터 5까지 4k 세제곱 빼기니까 끊어서 계산을 하겠대. 근데 또 4는 앞에 쪽으로 먼저 곱해주면 되니까 4 곱하기 이렇게 갖다 쓸 건데 이번에는 지금 3차식인 k 세제곱이잖아요. k 세제곱 3차식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맞죠? 그럼 이때 전체 제곱할 준비를 하시면 되고 2분의 그럼 뭐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6 이렇게 먼저 갖다 쓰면 되겠구나.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그럼 또 3 있으니까 3 갖다 쓰고 k제곱 공식이죠? k제곱 공식 어떻게 됐다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은 11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를 계산했을 땐 2, 먼저 얘랑 약분한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15의 제곱인 225 거기에 곱하기 4에 거기에 마이너스 6 약분하면 15 곱하기 11인 165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셔서 답 내주시면 된다고. 여기도 됐죠? 네 번째 문제 시그마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일반항이 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하자? 전개한 후에 더하기 상태에서 찢자. 그럼 이걸 전개해 주니까 6k 제곱에 플러스 3k 마이너스 2k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 k는 1부터 8까지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됐죠? 그럼 이때 다시 6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k 제곱이니까 2차식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식이 6분의 8, 9, 17 거기에 플러스 1차식인 k니까 2분의 8 곱하기 9 마이너스 몇? 8 그렇지 이렇게 써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약분 같은 거 계산 안 할래. 네, 다섯 번째 문제도 일반항이 또 곱하기로 되어 있어. 뭐 하자? 전개하자. 그럼 얘는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지금 6까지 k 세제곱 플러스 2k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때도 계산을 하니까 k 세제곱 공식이 2분의 6 곱하기 7 그걸 뭐해?
전체 제곱해 주시면 되는구나. 거기에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식을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됐지? 근데 두 번째 이제 이 614번 문제에서 말해주는 건 지금 공식을 배우긴 배웠는데 우리가 공식을 배운 대로 공식을 먼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 전 시간에 배웠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를 우리가 방금까지는 더하기 빼기를 찢어줬잖아. 근데 그 찢어져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한 후에 문제를 풀어줘도 되겠다는 소리야. 즉 어떤 상황이 되느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고 여기도 K는 1부터 9까지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일반항끼리 먼저 연산을 빼기 연산을 해준 후에 그 다음에 공식을 쓰면 좀 더 식이 간단해져서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말해주겠대. 그러면 이 일반항끼리 계산한 걸 보면 얘 일반항 전개한 게 4K 제곱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9에서 얘를 제곱하면 그럼 얘랑 날라가는 거니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에 마이너스 12K 플러스 9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한 번에 계산하는 것보단 편하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다시 여기도 공식 갖다 쓰자. 마이너스 12 곱하기 1차항 K니까 2분의 거기에 플러스 9, 9, 8, 11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해줍니다. K는 1부터 5까지 그리고 여기도 K는 1부터 5까지 여기가 지금 똑같잖아. 그럼 이번에도 일반항 K 플러스 1 세제곱에서 K 마이너스 1 세제곱을 빼고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세제곱 당연히 전개할 수 있죠. 그러면 얘 전개했었을 때 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거기에 플러스 3K 거기에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얘도 전개할 수 있죠. 그럼 이때 K 세제곱에 마이너스 3K 제곱에 플러스 3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겠네. 그럼 이제 계산을 해서 없애주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쓰여지는데 K세제곱 마이너스 K세제곱은 날라가겠지. 근데 3K제곱과 거기에 마이너스 3K제곱 계산하니까 6K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지면 되는 거고 3K랑 더하기 빼기 3K니까 또 사라지면 되는 거고 거기 상태에서 플러스 1에 빼기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다시 공식 갖다 쓰자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공식 갖다 쓰니까 6 곱하기 뭐 분의? 6분의 거기에 5 곱하기 6 곱하기 11 플러스 1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됐죠? 세 번째 문제에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선생님 얘는 K는 1부터 10까지예요 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I는 1부터 10까지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그마는 그냥 명령어를 했잖아요. 그럼 이 I라는 명령어를 내가 K라는 걸로 바꿔주면 여기도 K로 바꾸고 여기도 K로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니? 그래서 똑같은 걸로 표현을 다시 이 일반항끼리 먼저 연산을 묶어주라는 소리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라고 돼 있으며 그럼 이때 K제곱에 더하기 K제곱이니까 2K제곱과 거기에 마이너스 K 더하기 K니까 사라질 거고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이니까 또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얘는 2 곱하기 지금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이렇게 되시겠죠. 됐죠? 그래서 나머지 계산을 하는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이제 계산 한 번만 볼게요. 이때 여기 상태에서 3 여기 지금 2니까 5 여기 약분해줬어. 그럼 얘를 계산한 값 즉 다시 말하면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이라는 숫자는 좀 많이 나오는 숫자라서 얘는 좀 외워두려고 생각을 할 거야. 1부터 10까지 K제곱은 계산하면 385가 나온다는 걸 계산을 좀 외워두고 계세요.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그냥 385구나. 그럼 거기에 곱하기 그냥 2만 해줘서 답을 내시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공식 쓰는 거 맞는데 많이 풀다 보면 어차피 외워진단 말이야. 그리고 학교 시험이 나중에 갈 땐 저 정도는 외워주고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여기야. 전 시간 숙제에서 내가 이제 더하기로 점점점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배운 시그마라는 자체는 저렇게 길게 쓰기 싫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주는 것부터 배웠잖아. 그래서 줄임말이라는 걸로 배운 거고, 그럼 얘를 줄임말로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싶다 보니 시그마 K는 1부터 얘부터 먼저 갖다 썼죠. 그리고 뭐부터 표현했어? 일반항 얘부터 표현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2, 4, 6, 8 이렇게 가는 숫자 돼 있어. 그럼 이때 일반항이 어떻게 돼? 2K. 그럼 여기에 일반항 2K 갖다 쓰여질 거고, 마지막 몇 번째 항까지? 네, 25번째 항까지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 놓았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는 숙제를 했었을 때 이거 등차수니까 2분의 선생님 한개수 지금 25개 첫 항 플러스 끝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기도 했었는데 시그마로 표현을 하다 보니 나는 이제 K는 1부터 25까지 K라는 1차식의 계산을 하자. 그럼 또 공식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습관은 점점점 되어 있는 합은 시그마로 먼저 표현하고서 문제를 풀자라는 소린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 2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분의 네, 25 곱하기 26. 그럼 이때 이 약분해서 얘랑 곱한 값을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되어 있는 걸 시그마로 먼저 줄이는 연습 먼저 해봐라. 그럼 1부터인데 이번에는 1제곱, 3제곱, 5제곱, 19제곱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1, 3, 5 이렇게 가는 예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무슨 수열이에요, 이것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요. 맞죠? 그럼 얘 등차 수열 일반은 어떻게 될까요? 2K 마이너스 1이라고 되는 거고, 그거에 뭘 붙여라? 제곱 붙여라. 그러고서 마지막 2K 마이너스 1이 19가 되려면 12 들어갔을 때까지, 그럼 10까지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때 시그마 안에 일반항이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라면 뭐 해줘라? 전개부터 해줘라. 그럼 얘는 전개해줘서 4K 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몇이야? 4K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이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봐봐. 1부터 10까지라는 숫자가 되게 많이 나온댔잖아. 그럼 얘는 그냥 4 곱하기인데 1부터 10까지 K제곱 아까 계산한 값 몇이라고 했어? 385. 그 정도 외워주면 편하겠으니까 385. 맞죠? 마이너스 4 곱하기인데 얘도 공식 쓰면 좋긴 한데 1부터 10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10까지 다 더한 값도 외워놨어야지. 55라고. 알겠어? 맞아? 55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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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55 쓰면 되고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니까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는 공식 원래 써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 정도의 숫자는 좀 암기하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세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돼 있으니까 우리는 기본 이제 저렇게 점점점 돼 있으면 무조건 시그마로 먼저 줄이기부터 시작하자. 그럼 얘를 시그마로 줄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라고 줄여지는데 일반항이 뭐라고 쓰여질까 이번에? 5, 6, 7, 15까지 이렇게 돼 있대. 어차피 세제곱으로 돼 있잖아. 네. 그치. K 플러스 3 아니 4에 세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때 15가 되려면 얘는 11까지요.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얘를 전개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뭐냐? 얘를 계산한 값이 92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이 좌변에 있는 얘를 우리가 합식을 배웠으니까 그 공식을 갖다 쓸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3 곱하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1차식은 맞아. 맞죠? 그리고 1부터니까 공식 갖다 쓰면 되겠어. 그럼 여기는 지금 2분의 이렇게 갖다 쓰여질 건데 얘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n-1까지 가 있으니까 이번엔 n의 역할이 n-1이겠구나.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는 n-1과 거기에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여기다 하나를 더해준 n이요. 여기까지 쓰여주시면 되겠군요.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쓰여주실 거고 그 다음 여기 상태에서 2랑 얘 어차피 1부터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n-1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2에 n-1이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92요 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이 방정식을 그냥 풀 준비만 하자고요. 그럼 뭐야? 양변에 2 곱해주고 184 바꿔주실 거고 양변에 3 곱해주 이제 3 정계조니까 3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n 플러스 4가 184요 라고 돼 있는 그냥 방정식 풀자는 소리였겠구나. 그럼 여기는 지금 3n제곱 마이너스 7n 거기에 마이너스 180이 0이요 이렇게 돼 있는 방정식을 그냥 풀어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를 인수분해 해주니까 3과 1이고 거기 상태에서 몇으로 될까? 지금 18이니까 18과 10 안되고 9 20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 상황에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플러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되겠죠. 그럼 이때 n의 값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0이거나 또는 9여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 쪽에서 자연수 n이라는 말이 있어서 자연수를 골라주는 것도 있고 나중엔 저런 자연수의 n이란 말이 없이 그냥 n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이 뜰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수열이잖아요. 수열에서 이 n이라는 건 항상 번째를 말합니다.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그럼 번째는 3분의 20번째 마이너스 이런 번째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자연수를 골라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예요. 필수예제 6번 선배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중에 하나야. 근데 왜 까다롭냐면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들을 못해서. 무슨 소리냐?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K분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분자가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돼서 K까지 돼 있어. 근데 아까 기본 문제들을 봤었을 때 내가 얘기해줬던 내용이 뭐냐? 얘부터 먼저 정리해 주는 거거든. 이걸 왜 정리해 주냐면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분모에 지금 명령어가 K잖아요. 분모에 K가 있는 공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바로 공식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식정리를 뭔가를 좀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란 말이야. 근데 얘를 식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 노란색 파트만 다시 볼까요? 노란색 파트는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거 바로 등차수열 합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 일단 이렇게 점점점 돼 있으면 이 파트만 꺼내서 다시 정리했을 때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시그마 점점점 합의 점점점이면 시그마로 갖다 쓴 다음에 근데 이번에는 K까지 더해야 되는 거니까 K라는 명령어 말고 다른 거 갖다 쓰자. 그럼 다른 명령어 그냥 예를 들어서 I라고 쓰자. 그럼 I는 1부터 라고 쓸 건데 일반항이 뭐야? 일반항 I죠. 1, 2, 3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일반항이 I가 되지 않을까? 첫째 항 1,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K까지. 그럼 이번엔 명령어가 I인 상황에서의 I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럼 이것도 사실 등차수열 합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아? 즉 공식으로. 그럼 예시가 어떻게 돼? 2분의 K에 K 플러스 1. 그러니까 이 노란색 파트를 일단 얘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대한 일반항이 이 노란색 식을 뭘로 나눠줘라? K로 나눠줘라. 그럼 이 노란색 식이 얘였잖아. 그럼 이걸 K로 나눠주면 뭐가 될까? 2분의 K 플러스 1만 남지 않을까? 저 파란색 식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고 그 정리한 식에 지금부터 K는 1부터 10까지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을 쓰고 싶은데 또 2분의 곱해져 있는 건 상수 취급이니까 앞으로 꺼내줘서 계산을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야? 2분의 1에 거기에 첫 번째 얘부터 K는 1부터 10까지 K 먼저 계산하지. 몇이었다고? 55. 그럼 얘는 55에 거기에 더하기 10. 그래서 얘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일반항식에서 도
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쟤만 먼저 꺼내서 정리해 줄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이 일반항식을 니네가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 아니면 뒤에 쪽에선 공식을 못 쓰는 형태여도 좀 간단하게 먼저 만들어주라고.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필수 예제 6번이에요. 됐죠? 필수 7번 문제도 이야기 자체에서 얘는 끝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니네한테 이제 계산 정리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 일단 문제에서 보니까 1 곱하기 3이 첫째 항, 둘째 항이 2 곱하기 5, 셋째 항이 3 곱하기 7, 넷째 항이 4 곱하기 9 이렇게 돼 있는 이 수열들이 있대. 근데 이 수열들을 첫째 항부터 어디 항까지? n항까지 뭐를 하래? 합을 하세요라고 했어. 그럼 얘는 실제로 쓰여져 있는 게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9 더하기 점점점 가서 어떻게 쓰여질까요? n 곱하기 n 플러스 2 맞아요? 진짜? 왜냐면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3이 맞아요. 근데 둘째 항은 2 곱하기 5잖아요. 근데 2 집어넣었으면 5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에 빠진 건 전 시간에 계속 풀었을 땐 얘랑 차이가 규칙이 똑같았단 말이야. 2씩 차이 나는 게 똑같았어. 근데 여기는 2 차이 나고 여기는 몇 차이 나? 3 차이 나고 여기는 4 차이 나. 그럼 얘랑의 관계를 같이 보겠다나 아니냐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보느냐?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끼리 이제 봤어.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2, 셋째 항 3, 넷째 항 4. 그럼 다시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n이 일단 맞겠지.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끼리 그냥 따로 보겠다고. 3, 5, 7, 9 이렇게 가는 게 됐대.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인데? 얘 다시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이때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몇인? 1. 그럼 여기는 2, n에 이렇게 지금 쓰여졌겠네요 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래서 확인은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정도까지는 확인을 먼저 해보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이거에 합에 점점점 돼 있으니까 합을 점점점 돼 있대. 뭐로 표현하라? 시그마로 먼저 표현해라.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로 갖다 표현하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라고 됐어요. 그럼 일반은 뭐라고 쓸 거예요? K에 2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차피 n번장을 벌써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럼 K번장은 K에 2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 거고. 몇 번장까지? n번장까지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걸로 답을 이제부터 쓰자라고 합니다. 일반항에서 곱하기 되어 있어요. 뭐 하자? 전개하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 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2K 제곱 플러스 K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지금부터 식 정리합니다. 2 곱하기죠. 2 곱하기 K 제곱입니다. 그럼 식 어떻게 써져요?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여졌겠죠. 거기에 더하기 뭡니까? K 일반항 2분의 n에 근데 답이 이번에는 아까처럼 숫자가 아니라 n으로 쓰여 있잖아. 근데 이 답을 정리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는 저걸 정리해서 답을 쓰세요라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잘 안 나. 그냥 숫자로 주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집을 먼저 풀고 그 다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문제집들에선 가끔가다 n으로 쓰여져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해달라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습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 시그마 공식에서 이런 식으로 n에 대한 식이 쓰여있을 때는 항상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야. 즉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는 건 묻겠다는 소리야. 그럼 얘랑 공통으로 뭐가 있어? 2분의 n은 n 플러스 1. 근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가장 n의 n 플러스 1 얘가 보이죠? n의 n 플러스 1이 보이죠? 맞죠? 그리고 원래 얘랑 일단 숫자 정도는 약분하면 3이요. 이렇게 좀 보이겠죠? 됐죠? 그럼 일단 공통기에 뭐가 보였다고 얘들아? n의 n 플러스 1 보였어. 근데 여기에 분수 있지?
요게 분수 있잖아. 그때 어떻게 푸냐면 한 번만 습관 잘 따라와. n을 n 플러스 1로 묶는 거 맞고 분수로 놓고 계산을 하다 보면 니네가 계산 실수가 조금 나와. 그래서 어떤 습관을 갖냐? 얘랑 얘랑의 최소 공배수로 묶어버려. 분모를. 얘랑 얘랑의 최소 공배수로 묶어버려. 그럼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야? 6이요. 그러니까 얘는 6으로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래야지 니네가 계산할 때 정수 계산이라서 좀 더 편해져. 대신 실수가 없어야 돼. 내가 지금 벌써 얘를 6으로 묶어줬잖아. 그럼 여기엔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2에 4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뭘 곱해줘야 돼? 3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면 된다고. 이래야지 식이 가장 간단해진다고. 그럼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하니까 6분의 되는 거고 n은 n 플러스 1 그대로 있었고 거기에 여기 계산한 거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뭐야? 이렇게 답을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을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묶는 것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좁은 공간에다 비좁은 공간에다 문제 풀려고 하지 마. 공책에다 막 정리하면서 여기에다 줄 맞추면서 푸는 거지. 비좁은 공간에다 막 쓰면서 문제 풀어봤자 힘들어. 이게 필수예제 7번 문제를 얘기를 해주는 내용이야. 이해됐어? 필수예제 8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거랑은 조금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니네가 전 시간에 원래 문제를 풀어갖고 왔었을 때는 선생님 나는 여기서 일반항 알아볼라. 그냥 AK로만 써있으니까 일반항 몰라.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숙제를 풀었을 땐 저걸 갖고 그냥 나열하라는 거였어. 뭐 하라고? 나열하라고. 그럼 얘를 나열하면 A1, A2, A3, A4 더해져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하세요. 이게 나열한 식이 n제곱 플러스 2n이요. 이렇게 지금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결론식 또한 여기에다가 내가 숫자 집어넣은 값으로 답이 나오겠어요. 그게 우리가 전 시간에 원래 숙제로 풀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숫자 집어넣은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걸 나열해보면요, 얘들아. K는 1부터 10까지 A 뭐라고 써있어요? 2K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죠? A2예요. 2 집어넣으면요? A4예요. 3 집어넣으면 A6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걸 구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려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n 대신 숫자 집어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모양이 될 수 있을까? 없겠죠. 왜? 얘는 A1도 있고 A3도 있고 쟤네는 지금 A1, A3 얘네는 홀수 번째가 지금 빠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나열해서 푸는 게 아닌 거야. 이 문제는 나열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나열해서 푸는 게 아니었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서 습관 다시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써있단 말이야.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거기에 AK 돼 있잖아. 근데 아까 이거 나열했었을 때 이거는 A1부터 어디까지 더했어? AN까지 더했어. 야, 우리 A1부터 AN까지 더한 거 시그마 배우기 전에 뭐라고 썼어? 그치, SN이라고 썼어. 얘는 결국 SN과 같다라는 소리지. 그럼 그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요. 쌤, SN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쓰여 있어요. 뭐 찾을 수 있어? 그치, 일반항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SN 합이 N에 관한 식으로 쓰여 있어요. 일반항 찾을 수 있대요. 그럼 일반항 우리 찾는 식을 어떻게 찾으라고 했어? SN에서 근데 SN-1을 빼서 일반항을 찾으세요. 이 소리 많이 썼다고. 그럼 이거 빼야 되겠지, 그냥. 그래서 N제곱 플러스 2N에서 N-1 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2의 N-1 빼서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된 거고. 그럼 이걸 정리해줬을 때 얘는 결국은 지금 2N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이요. 이렇게까지 지금 정리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가 2n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몇 번째 항부터? 기본 두 번째 항부터 이렇게 먼저 썼습니다. 맞죠? 항상 이거 써놔야 돼요, 니네. 외우기 전까지.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가 첫째 항이 뭔지는 확인하려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값이랑 원래 있었던 S1 1 집어넣은 값이랑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S1 1 집어넣은 게 몇이에요? 3이에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니까 3이에요. A1 1 집어넣은 거 몇이에요? 3이에요. 같죠? 그럼 이때 얘는 첫째 항부터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구한 거거든요. 그럼 AN을 구해줬는데 그때 여기서 다시 뭘 구하라고 했냐? 얘는 A2K라는 식을 찾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AN이 얘잖아요. 그럼 A2K는 얘랑 차이가 뭐야? N 대신 2K가 들어간 거야. 이 식이 2배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컴퓨터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N 대신 2K가 대입이 된 거예요. 알겠니? 그럼 N 대신 2K를 대입하라고. N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2K 대입해서 쓰라고. 그럼 이때 여기는 4K 그래서 A2K라는 식을 일반항을 저기서 찾으라는 소린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럼 A4K가 2K가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라라는 건 결국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얘 계산하세요.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아, K는 1부터 10까지 4K 플러스 1 얘를 계산하세요. 다시 어차피 공식은 4 곱한데 1부터 10까지니까 55에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원래 앞에 쪽 숙제에선 이거 나열해서 풀었어. 근데 일단 이걸 왜 나열해서 안 풀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나열해서 안 푼 이유. 근데 그걸 나열해서 안 풀다 보면 건 결국은 AK라는 일반항을 갖고서 합을 표현했는데 2K라는 일반항의 합을 구하라는 건 얘 일반항을 무조건 찾고서 얘를 표현하라는 소리였겠구나. 이게 나중엔 습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저 때는 SN에서 SN-1을 빼서 일반항을 먼저 찾아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AN과 A2K의 차이점은 컴퓨터 명령으로서 N 대신 뭐가 들어간 거다? 2K가 들어간 거랑 동일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식을 꾸며줄 줄 아시라고. 여기까지 됐어. 이 필수예제 9번 문제는 컴퓨터 명령어에 대해서 그냥 정확하게 질문하는 거야. 컴퓨터 명령어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 첫 번째 상황입니다. 우리 어차피 수학에서는요, 괄호 안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괄호 안에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자. 이때 이 시그마에 대한 계산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시그마는요, 어떤 컴퓨터 명령어를 갖고 있니? N이죠. 그러면 N에 대한 컴퓨터 명령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M은 N이랑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얘처럼 상수 취급을 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저 시그마, 저 노란색 시그마에 대해선 이 M은 상수 취급을 하라고. 그럼 뭐야? M이 7번 더해져 있구나 라는 의미라고. 그럼 어떻게 돼? 7M이라고 쓰여지는 거지. 그래서 7M에 이렇게 먼저 갖다 쓰여진 거고요. 거기에 더하기. 근데 여기서 N에 대한 명령어 맞잖아요. 그럼 N은 1부터 7까지 얘를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때 N은 식이 어떻게 돼야 돼? 1차식이니까 2분의 7 곱하기 8 이렇게 쓰여진 게 지금 저 안에 있는 시그마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시그마 M은 1부터 7까지 다시 더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럼 여기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지. 이번엔 명령어가 누구니까? M이니까. 그럼 얘는 M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럼 일단 7 앞에 있었으니까 7 곱하기. 그럼 M에 대한 1차식이니까 2분의 7 곱하기 8. 맞죠? 거기에 더하기. 그럼 얘는 상수 취급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해주라? 7만 곱해서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2에 7 곱하기 8에 곱하기 7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지금 똑같잖아요. 맞아? 그럼 얘랑 더한 건 결국은 7 곱하기 8 곱하기 7이랑 똑같은 결과물이 되겠어요. 라고 해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명령어에 대한 상황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명령어. 누가 명령어, 어떤 시그마에 대해서 무슨 계산을 할 건지. 두 번째 문제 지겹지만 한 번만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진짜 좀 길어. 안에 있는 거 얘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명령어가 누구예요? K예요. 그럼 이때 K는 1부터 L까지 K를 계산하자. 그럼 이때 식은 어떻게 돼야 될까? 2분의 L에 L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시그마 얘를 계산을 하세요. 이거 계산하려니까 뭐 해야 될까요? 이제 L에 대한 걸로 계산을 할 건데 우리 일반항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뭐 한다고? 전개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얘를 전개를 할 건데 2분의 1 또 그냥 앞으로 꺼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2분의 1 먼저 꺼내준 상태에서 시그마 L은 1부터 M까지. 그럼 여기는 지금 L제곱 플러스 L이요.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한 상태에서 쓴 겁니다. 그럼 이 식 정리하면 2분의 1에 라고 돼 있을 거고 여기 정리하겠죠. L은 1부터 M까지 L제곱이야. 그럼 이때 식은 6분의 M에 M 플러스 1에 2M 플러스 1이고 거기에 더하기 L이란 또 1차식이네. 그럼 이때 여기는 2분의 M에 M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문자로 쓰여있는 이 식 정리하는 방법 설명했었죠. 얘랑 얘랑 더하기를 해야 돼. 묶어주면 되잖아. 뭘로 묶어? M의 M 플러스 1과 또 분모 뭐로? 최소 공배수인 6분의 1로 묶어주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알겠지? 그럼 얘 식은 2분의 1 앞에 쪽에 있었고 묶어준 거 생각하니까 지금 뭘로 묶었다고? 6분의 M에 M 플러스 1로 묶었다고. 그럼 거기 상황에서 나머지 쓰니까 여기는 그대로 2M 플러스 1 쓰여지면 되겠죠? 여기는 더하기 3이요. 이렇게 좀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한 식이 얘를 계산해주면 2M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이때 얘랑 약분을 해서 M 플러스 2가 되었을 것이고 그럼 이 문제는 지금 6분의 M에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요 이렇게까지 나왔어. 근데 그걸 마지막 다시 뭐하래? M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또 계산하래요. 이 귀찮은 계산은 나만 할 겁니다. 그래서 M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 계산하려면 또 뭐 해야 돼? 또 전개하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 블랙. 시그마. 왜냐면 식 정리하는 거 계속 한 번은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M은 1부터 N까지. 여기는 6분의 M에 M 플러스 1에 M 플러스 2요. 이제 이거 마지막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정리하려면 또 6분의 먼저 꺼내주시면 되겠죠? 6분의 1 앞으로 먼저 꺼내줬고요. 거기에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그리고 분자에 있는 거 뭐 하셔야 돼? 전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쓰니까 M 세제곱 플러스 3M 제곱 플러스 2M 이렇게 전개가 됐대요. 됐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분의 1 곱하기 M 세제곱 정리하면 M 세제곱 2분의 M에 M 플러스 1에 전체 제곱이죠. 근데 이게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그냥 분모는 4분의
4분의 그리고 제곱 분배해줘야 되죠 우리? 당연히. 그럼 n제곱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그냥 갖다 쓰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되시면 되겠지. 그리고 m제곱 계산하니까 6분의 m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거기에 더하기 2 곱하기 그리고 m 정리하니까 2분의 m에 n 플러스 1 이렇게까지 되시면 되겠죠. 이때 여기서 식 정리하는 거야. 3 먼저 약분하면 2 약분하면 1 여기까지 나왔을 때 뭐로 묶어? 지금 n인데 왜 m이라고 쓰고 있었지? 미안. 다 n으로 바꿀게. n 이렇게까지. 그럼 뭘로 묶어요? 근데 일단 n에 n 플러스 1,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도 n에 n 플러스 1 있으니까 n에 n 플러스 1로 묶을 거고, 거기 분모는 4분의. 그러니까 저 4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먼저 묶어서 그냥 계산을 하자. 그리고 그 앞에 6분의 1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묶어봐서 계산할 줄 아시면 돼. 그럼 앞에 쪽에 뭐 남아? n에 n 플러스 1 남았고, 여기 쪽 생각하자. 얘한테 뭘 곱해줘야 돼? 2 곱해줬으면 되겠지. 그러면 4n 플러스 2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는 뭘 곱해줘요? 네, 4 곱해줬어요. 4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만 깔끔하게 더 정리하면 되겠지. 그럼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4n이니까 5n 1 더하기 4니까 6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3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겠지. 자, 그럼 결국 답은 6, 4, 24분의 라고 될 거고 n에 n 플러스 1에 거기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이런 식으로 길게 쓰여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라고까지요. 스텝 1부터 조금씩 보여줄게. 왜냐면 시그마는 진짜 보자마자 쫄아서 선배들도 마찬가지로 쫄아갖고 문제를 못 푸는 선배들이 많아서 이 쫄보들한테 뭔가 힘은 줘야지. 응? 왜냐면 시그마 진짜 보면 쫄거든. 근데 일단은 식들을 좀 꼼꼼하게 보라는 거야. 대충 어디서 봤으니까 비슷비슷하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문제 상황에서 보자. 선생님 얘랑 더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더하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 더하기 일단 함부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더하기 함부로 못해요. 왜? 여기 쓰여져 있는 게 다르잖아. 1부터 10까지 0부터 9까지 쟤랑 저랑 똑같았을 때 더하기 빼기를 한 거예요. 즉 우리가 원래 시그마 성질에서 생각을 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떤 N까지 AK 거기에 플러스 BK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라고 찢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배운 거잖아. 근데 우리가 오늘 계산하면서 이 찢은 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라는 상황을 같이 본 것 뿐인 건데 그 묶어줬을 때의 생각은 얘네가 지금 똑같아야지만 묶는다고. 얘네가 똑같아야지만 묶는다고. 쟤네가 다르면 나는 저걸 묶어서 쓰지 못해요. 이렇게 먼저 잡아준다고. 그럼 저걸 갖고 식으로 묶어주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식으로 묶어주는 건 있는가 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1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잖아. 1부터 20까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원래는 나열해보는 거야. 그냥 나열해보겠다고. 앞에 있는 거 그냥 나열해볼 거예요. 어디부터 집어넣어요? 0부터 집어넣어요. 그럼 0 집어넣으면요. 계산하면 안 돼요. 어차피 얘도 제곱이고 얘도 제곱이니까 제곱 형태꼴로 먼저 쓰고 싶거든요. 그럼 몇이에요? 2제곱. 그리고 뭐 들어가요? 1 들어가야 돼요. 그럼 1 들어가면 4제곱. 그 다음은 뭐 들어가요?
네, 2 들어가니까 6제곱. 그 다음 8제곱.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돼요? 9가 들어가는 거니까 20제곱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었대요. 거기에 얘도 더한다며요. 그럼 이 뒤에 있는 더하기도 시그마 자체에서 우리가 나열을 해보는 거야. 왜냐면 얘랑 같은 것을 찾으랬으니까 이걸 계산하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 얘 나열해서 보니까 얘 다시 어디부터? 1부터 들어갔어. 그럼 1 들어가면요. 1제곱 2 들어가면 3제곱 5제곱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얘랑 더하래요. 근데 이렇게 더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상황이 보여? 얘랑을 더하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해서 19제곱, 20제곱까지 합하자며. 그럼 얘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이랑 똑같은 거겠구나. 어디까지? 20제곱까지. 그럼 이거는 다시 시그마로 어떻게 쓸 수 있어? 1부터. 일반항이 뭐야? K 제곱이 일반항이 되겠죠. 몇 번째 항까지? 20번째 항까지. 아,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라는 소리라고. 계산한 결과물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식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번을 체크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624번도 수열 자체를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진 거거든요. 624번도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졌는데 이 말을 갖고서 니네가 수열을 쓸 줄 알아야 돼. 이제 정의학이야. 얘를 나눴을 때 얘를 나머지를 AN이래. 다시 나는 이런 정의학을 니네한테 고1 때부터 가르쳐줬을 때 뭐라고 했냐면 AN은 하고서 다시 거꾸로 써버렸어. 그럼 AN이 무슨 뜻이야? AN이라는 자체는 뭐를 AN이라고 놓겠대? N제곱을 2로 나누었을 때 얘를 찾으래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 AK를 구하라며. 그럼 얘는 A1, A2, A3에서 A100까지 더하라는 소리 아닐까? 그럼 A1, A2, A3 얘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겠지. 거기서 여기 끼워 맞추라고. 그럼 이때 A1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게 몇이냐고. 네, 1제곱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얘가 몇 나오냐고. 몇이요? 1이요. 왜? 안 나눠주면 몫이 0인 거랬잖아. 그럼 나머지가 1이요. 그러니까 A1은 1이래요.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되겠구나. A2는요. 근데 2제곱인 4를 2로 나눈 나머지요. 그럼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요. A3는요. 3의 제곱, 즉 9를 2로 나눈 나머지요. 몇이에요? 1이요. A4는요. 0이요. 무슨 규칙이 있어? 1010이 반복되죠. 왜? 우리는 어차피 2로 나눈 나머지라는 자체는 짝수냐 홀수냐를 기준으로 잡으라는 소리밖에 없어. 근데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니까 홀수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1일 거고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니까 그때 나머지는 무조건 0이래. 그럼 결국 이야기가 10, 10, 10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A1부터 최종 A100까지 얘를 더한 값은 그럼 다시 말하면 1이 몇 번 있어요? 이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1이 몇 번 있는 거야? 근데 50번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 답은 50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이게 624번 이런 수열을 말하는 거라고.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수열도 있겠구나. 알겠어요? 626번도 그래서 같은 말이야. 쌤, 이번에는 일반항이 식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식으로 갖다 써보기도 하는 거야. K는 1부터 9까지. 그럼 이때 AK 대신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의 K제곱 코사인 K파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는 수열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고.
근데 거기 상태에서 다시 질문. 그럼 이 시그마 K에 대한 명령으로서 얘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얘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그거의 기준은 딱 여기라고. 공식 쓸 수 있는지. 헉, 선생님 일반항의 상수항인지 1차식인지 2차식인지 3차식인지 지수꼴인지. 저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선생님 얘만 보면 지수꼴이라서 등비수열은 맞아요. 그런데 K가 여기에도 깔려 있잖아. K가 코사인 K파이라고 하는 K가 여기에도 깔려 있다고. 그럼 이 자체는 1차식이고 라고 양비기를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건 시그마를 공식을 쓸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야. 시그마 공식을 사용을 못해요. 얘네 꼬리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쟤네 꼬리 아니면 공식을 사용을 못한대요. 그럼 공식 사용하면 문제 못 풀잖아요. 응? 공식을 사용 못하면 문제 못 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에서 공식 사용할 수 있댔으니까 이 꼴이 아니라면 그때부터는 다시 저걸 나열해서 문제를 풀어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식을 나열해서 첫째 항이 뭔지 둘째 항이 뭔지 그거에 대한 규칙들을 찾으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게 이 시그마의 공부야. 그럼 다시 A1부터 확인해보자. 그럼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2에 1제곱 곱하기 코사인 파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구나. 야, 이제는 외워야 되지 않을까? 코사인 파이 몇일까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요.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얘는 A1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돼 있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요. 그걸 적어보냐? 네가 그래프 그리면서 계속 생각을 해야지. 우리 중간고사 때 지금 바로 들어간 게 얘인데. 그럼 얘는 2의 제곱이에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 얘는 코사인 2파이라고 되겠죠. 그럼 코사인 2파이는 또 몇이었을까? 1이었어요 라고 생각하겠죠. 코사인 2파이는 1이요. 왜? 코사인 그래프 자체가 2파이까지 끊어졌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2파이였고 여기가 파이였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지금 1이요 이렇게 지금 돼 있었다고. 그럼 얘는 1이요. 그럼 얘는 지금 2의 제곱이라고 쓰여져 있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A3는요. 그럼 2의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3파이를 말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코사인 3파이. 근데 코사인 3파이는 또 몇이에요? 마이너스 1 여기로 오겠죠. 주기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3파이, 4파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얘의 계산 결과물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A4는요. 2의 4제곱 곱하기 코사인 4파이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코사인 4파이는 몇이에요? 네, 코사인 4파이는 1이래요. 그럼 여기는 2의 4제곱이요. 아, 이 정도 딱 해봤을 때 또 규칙 보여 안 보여? 이건 지금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이제 이건 등비수열 합식을 쓰면 되는데 공비가 몇인데요?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 되겠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이라고. 이것만 봤었을 땐 공비가 2처럼 보였는데 이 코사인이 곱해진 값들 갖고 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짜리인 등비수열이 돼. 근데 아까 이제 뭐야? 등비수열 꼴이었으면 시그마로 표현을 해봤자 등비수열 합공식 쓰자는 게 목적이었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 난 바로 등비수열 이제 합공식을 갖다 써서 풀겠어요 라는 소리밖에 없다고.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그리고 첫 항 마이너스 2가 첫 항이죠. 거기에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의 항개수 9제곱에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답을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그래서 여기 여기를 계산하면 3분의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의 9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10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13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면 되겠죠. 됐죠?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반항 잡는 걸 또 신경을 써봐야 돼요. 봐요.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가서 점점점에서 여기까지를 합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차피 합에 점점점이니까 시그마로 갖다 써야 되잖아요. K는 1부터라고 갖다 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때 일반항은 몇 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야? K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어요. 그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K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항에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의 규칙은 앞에 있는 것끼리 보고 뒤에 있는 애들끼리 같이 봤어. 그럼 일단 앞에 있는 것들의 규칙은 뭐야? 첫째 항 1씩 커져요. 그럼 첫째 항 1이면서 둘째 항 2고 셋째 항 2, 3이에요. 그럼 K번째 항은 어떻게 써야질까요? K라고 갖다 써야 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3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K요 이렇게 지금 갖다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19번째까지잖아. 그럼 여기는 19까지야. 그럼 여기에 거기에 곱하기 일반항 뒤에 쪽에 있는 것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네는 얘네끼리 그냥 규칙이 이루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무슨 규칙이 있어? 근데 1씩 마이너스 1씩 커져요. 맞아요. 마이너스 1씩 커진다는 게 더한다는 의미니까. 그럼 한마디로 무슨 수열인데? 등차수열이잖아요. 그럼 이때도 등차수열 일반항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공차가 몇인데?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때 마이너스 K에 이렇게 갖다 쓰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근데 첫 항이 몇이야? 19. 그럼 여기는 플러스 20.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채우시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걸 계산한 값이 제 값이 되겠어요. 이렇게 모양을 표현하시면 된다고. 여기가 숫자로 끝났다 해서 일반항 못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K번째를 1부터라고 K는 1부터라고 잡아줬잖아. 그럼 이 수열을 어차피 따로따로 봐서 K번째는 어떻게 쓰여졌을지 보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의 수열의 일반항은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것들이 웬만하면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것들이 따로따로 찾아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됐죠? 631번 문제, 이 문제가 다음 시간 비슷한 문제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목요일에 보는 내용이선. 근데 631번 문제에서 보니까 수열 A1, N은 A1은 마이너스 4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계산한 게 N분의 1을 만족한대요. 근데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에요. 이제 시그마로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시그마라고 정리가 돼 있을 때는 나는 이걸 시그마 공식을 쓸 수 있는지 그럼 내가 공식을 못 쓴다면 나열을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건 이 일반항이 저기에서 다시 상수 1차, 2차, 3차 지수꼴 상수 1차, 2차, 3차 지수꼴이 아니면 공식을 못 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고. 그럼 이 일반항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또 공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 공식 못 쓰면 뭐 해야 된다? 나열해야 된다. 이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열을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나열을 해도 되긴 하는데 거기서 니네가 이제 이 파란색 식을 좀 정리를 해준 후 나열을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게 이쁘게 보이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정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 분수식 배웠었을 때 분모는요, 얘가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얘가 하나의 항이에요. 분자는 빼기로 되어 있으니까 항이 두 개예요. 분모는 하나의 항이고 분자는 항이 두 개란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 니네가 식정리는 얘랑 따로 약분, 얘랑 따로 약분, 즉 얘를 끊어서 보는 연습도 생각해봐라 라는 소리가 있었다고. 이게 식정리라는 개념에서. 그럼 얘랑 먼저 보니까 AK 플러스 똑같죠? 그럼 약분할 수 있죠. 맞죠? 얘랑 약분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지금 A, K분의 1만 남았어요 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얘랑도 약분할 수 있죠. 뭐로?
ak로 약분할 수 있대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남았을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꼴이 니네가 이 문제를 전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꼴이 니네가 전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꼴. 왜? 나 어차피 이 상태에서 공식은 못 쓰는 게 맞거든. 그럼 이제 전개를 해보자. 첫 항이 어떻게 될까요? a1분의 1 마이너스 a2분의 1 다 집어넣은 게 첫 항이란 말이야. 거기에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a2분의 1 이렇게 되겠대요.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 3분의 1 a 이렇게 써서 갈 건데 이때 더하려다 보니까 무슨 규칙이 있어? 마이너스 a2분의 1이랑 더하기 a2분의 1은 더해주면 0이 되어서 사라지겠구나. 즉 이거 고1 때도 봤었던 거잖아. 부분분수 형태에서. 니네 시그마에서 부분분수 나온다. 다음 시간에 목요일에. 마이너스 a3분의 1 플러스 a3분의 1 얘네도 사라졌다고. 그러면 어차피 어디까지 더해졌으니까 n까지 더해졌으니까 점점점 해서 이제 여기에 n을 쓰니까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얘랑도 사라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럼 결국 제일 앞에 쪽이 뭐 남았고? 근데 a1분의 1 남았고 마이너스 제일 마지막은? 근데 an 플러스 1분의 1 남아서 얘가 n분의 1을 만족합니다. 이렇게 써줬구나. 그래서 얘가 n분의 1이라고. 그럼 이제 뭐야? 여기서 알려준 단서들 하나씩 정리해볼까? a1이 몇이랬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a n 플러스 1분의 1이 n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이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줘도 되는데 그냥 원하는 답을 찾을게. 13을 찾으래. 그럼 a13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n의 11을 집어넣어서 a13이라는 형태가 여기서 보일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a13이 되려면 n에다가 12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갖고 마무리 지어줬네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4분의 1 거기에 마이너스 a13분의 1이 12분의 1과 똑같아요 라고 해서 a13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 우리가 부분분수 형태에서 이 형태 꼴을 볼 겁니다. 부분분수 형태에서 이 꼴을 볼 거예요. 근데 그런 식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고 그때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632번을 보는 이유는요. 이번엔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 거예요. 두 가지 풀이를. 아까 연습 문제 제일 첫 번째 스텝 1에서 봤었을 때 스텝 1의 제일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실래요? 책에서? 스텝 1의 제일 첫 번째 문제 물 때 내가 가장 먼저 뭐 해줬죠? 그 문제? 623번 문제 풀 때 나열해서 풀었어요. 왜? 시그마 안에 있는 얘네끼리 계산을 왜 못했죠? 시그마 앞에 있는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랑 n부터 n까지가 얘가 달라서 니네는 일단 나열해서 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또한 첫 번째 이 생각의 풀이는 저게 다르면 나열이라는 걸 해보려고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럼 첫 번째 거 얘부터 나열해 보세요. 1 집어넣으니까 1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제곱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어디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가 n이라는 자체도 있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를 좀만 표현하면 얘는 n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이 있고 그럼 이거 바로 전에 뭐가 있을 거고 n제곱 플러스 1이 있겠죠? 왜냐면 얘가 제일 마지막 항이니까 이거 바로 전에는 n이 들어갔었을 때가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 상황에서 빼래. 그럼 이것도 나열해서 써보자. 그럼 얘를 나열해서 쓰면요. 1 들어갔을 때 1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더하기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졌대요. 됐죠? 그러면 n이 들어갔었을 때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뺀다며. 그럼 여기서 얘를 빼려다 보니까 머릿속에 먼저 보이는 게 원래 이 흰색을 따로따로 봤었으면 좀 더 편한데 그 생각을 먼저 안 했어. 그래서 난 전개라는 걸 니네한테 보여주기 급해서 먼저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 보자. 1제곱, 2제곱 해서 n제곱과 n 플러스 1제곱까지 더해져 있잖아, 흰색은. 근데 노란색에선 1제곱, 2제곱, n제곱까지 더해져 있는 걸 빼자며. 그럼 뭐 남아? 근데 얘네 다 날아갈 거니까 얘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대요. 됐죠? 거기 상황에서 이때 얘는 나머지 1들을 더하는데 이 1을 지금 몇 번 더했어? n 플러스 1번 더했어요. 근데 이 노란색 파트에서 보면 1을 몇 번 더했어? 네, n번 더한 거죠. 마이너스 1을. 맞죠? 그럼 마이너스 n이 될 거고 그걸 뭐 하자고? 빼자. 이렇게 정리를 해준 거라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식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에 거기에 플러스 n 플러스 1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n 이렇게 쓰여지니까 n제곱 플러스 4n 거기에 플러스 2요. 이렇게 되는 게 SN이 나온 거예요. 알겠어요? 뭐 SN 나왔을 때 AN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근데 이 SN을 이렇게 구했다가 첫 번째 생각이라면 두 번째 생각은 이번엔 진짜 얘랑 연산을 하고 싶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연산을 하려다 보면 아까 여기를 똑같이 먼저 만들어주면 된다며. 얘를. 그럼 얘는 K는 1부터 N까지잖아. 근데 여기는 1부터 어디까지예요? N 플러스 1까지잖아요.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합이라는 조체는 이 파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합한 거에다가 뭘 더해주면 될까? N 플러스 1번째를 더해주면 되겠죠. 뭐 해준다고? N 플러스 1번째에 하나만 더해주면 된다고. 왜? 여기서 N 플러스 1번째 하나만 더해줬으니까. 그럼 N 플러스 1번째에는 여기다 N 플러스 1이 들어간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더하기 N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 이라고 쓰여지겠구나. 이게 얘 파트를 찢어서 표현한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여기랑 이제 쓰여져 있는 식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때 똑같았을 때는 얘네끼리 이제 먼저 연산을 해도 되겠다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남아있겠지. 근데 K제곱 플러스 1에서 K제곱 마이너스 1을 빼재. 한번 해봐. 2 남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플러스 저 노란색 파트인 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쓰여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계산하니까 얘는 몇이야? 2n 나오겠죠? 이거 전개해서 쓰니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나오고 거기에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래서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2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끼리 같이 연산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애를 똑같이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애들 똑같이 만들어주는구나. 근데 그걸 만들어줄 때는 넘쳐나면 걔를 분리해서 찢어줄 수 있다. 이런 게 시그마 공부예요. 이런 게 시그마 공부. 알겠어요? 딱 여기까지가 오늘 마무리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끝까지 다 풀어.